고요한 수평선 너머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중동의 화약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열망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며 새로운 충돌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소식들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치밀하게 짜인 각본처럼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대화의 테이블이 차려지기도 전에 들려온 포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미군과 이란의 대치 상황부터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움직임까지 그 진실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6일 터키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제사회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주요 국가들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지역 안정을 논의하기로 했던 이 계획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협상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란 측에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회담 장소를 이스탄불에서 오만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배제한 채 오직 미국과의 단독 핵 협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현장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의 고속정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미국 국적의 유조선을 포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군함들은 위협적인 기동을 하며 유조선의 정지 명령을 내렸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나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추격을 따돌렸으며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해군 함정과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은 즉각 해당 유조선을 호위하여 바레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아라비아 해에서는 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링컨호 항공모함 타격전단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란의 무인기가 위협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당시 링컨호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공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 이란 무인기를 향해 링컨호에서 발진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C는 단숨에 무인기를 격추하며 미군의 압도적인 제공권을 과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란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인기가 격추된 직후 이란은 곧바로 두 번째 무인기를 띄워 링컨호의 동태를 감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이 두 번째 무인기 역시 미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전해지며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결단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그리고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인도적 대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구사항들로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핵시설을 더욱 은밀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하다면 단독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모사드 책임자가 미국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와 가졌던 3시간 동안의 긴급회동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측은 최신 첩보를 바탕으로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미치는 위협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미국이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된 미군의 병력 증강 배치는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란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폭발음이 들리고 주요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외부 압박이 자국 내 분노한 민중들의 시위로 이어져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폭풍 전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지정학적 구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닌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란의 도발과 미국의 단호한 대응,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주변국들의 복잡한 셈법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협상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전쟁의 불씨가 될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물줄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거세게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긴장이 이처럼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눈을 돌려 또 다른 의미의 전쟁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의 안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이라면 한 사회의 안정은 그 내부의 공정함과 투명성이라는 바닥짐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풍요롭다고 일컬어지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조명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고통과 거대한 부패의 사슬은 마치 소리 없는 폭풍처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 주행거리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시민이 가파르게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환경보호라는 대의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면서 유류세 수입이 급감하자 정부는 이제 도로를 달린 거리만큼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1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약 61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연간 약 1만 5천 마일을 주행하는 시민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운전자가 내야 할 추가 세금만 해도 1년에 대략 $1,000에서 $1,200에 달하게 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민준 씨의 가족처럼 부부가 각각 차를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 가정이 매년 주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은 자동차 관련 비용만 합쳐도 $4,000가 넘게 됩니다. 민준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며 성실히 일해왔지만 이제는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조차 무거운 징벌처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 정부가 정확한 주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개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사회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혹하게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세금들이 과연 정당한 곳에 쓰이고 있을까요? 진실을 파헤쳐보면 그 실상은 더욱 참담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는 나랏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거대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부패는 인륜마저 저버린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정간호비용의 상당 부분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임종간호기관, 즉 호스피스 시설은 무려 2,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다른 36개 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이나 플로리다와 비교해도 무려 30배가 넘는 기이한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의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유령시설이었습니다. 쇼핑몰의 후미진 구석이나 버려진 폐차장,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가 버젓이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아무런 검증 없이 면허가 발급되는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세금을 가로채운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단 1년 동안 정부에 1억 2천만 달러라는 믿기 힘든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1,900명의 환자를 돌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명백한 허위 청구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310억 달러의 예산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는 규모로 노숙자 한 명당 약 17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웬만한 주에서는 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거액이지만 정작 캘리포니아의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텐트와 판잣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자금이 거대한 부패의 딤으로 흘러들어가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인 사건에 이어 이제는 노인과 노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이 거대한 카르텔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요? 민준 씨와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땀 흘려번 돈이 정직하게 쓰이지 않고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집단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아픈 단면입니다. 겉으로는 복지와 인권을 외치지만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시스템 속에서 시민들의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집이 아무리 화려한 외벽을 가졌을지라도 그 기둥이 부패로 좀먹어 있다면 결국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화려한 도시의 그늘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구 사회의 부패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탐욕의 결과라면 동양의 거대한 대륙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권력의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은밀한 사투에 가깝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서민들의 탄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제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번영의 구호 뒤로 거대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긴급하게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정례 행사가 아닌 권력구조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전초전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군부의 핵심 인물들인 장유샤와 리우전리에 대한 직무해임 여부입니다. 중국 군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숙청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주 정치국 회의에서 장유샤 체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과 의구심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은 철옹성 같던 일인 지배체제의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군부의 기이한 침묵입니다. 권력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군이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중국 정치 맥락에서 매우 이례적인 무언의 반항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군 내부의 깊은 동요와 위기감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역임했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 파괴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군대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냉혹하고 극단적인 숙청 수단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문관들을 중앙군사위원회에 배치하며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 해왔습니다.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군대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뢰보다는 공포를 통한 복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토록 무리한 숙청을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더 깊은 부패의 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와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누나인 시차 오차오를 둘러싼 거대 부패 의혹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석유 시장을 독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럴당 약 20달러라는 헐값에 들여온 석유를 중국의 국영 석유 기업인 시노펙에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1년에 수천억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폭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를 앞세워 정적들을 제거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가족의 비리는 그가 내세운 도덕적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비록 이러한 소식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중이 이 소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이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국내 총생산 성장 목표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주요 성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표를 낮췄으며 이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3월 회의에서 경제분기의 성적표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때 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정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와 같은 군부 실세들을 제거하려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실패로 인한 내부의 비판 여론이 군부의 실질적인 힘과 결합할 경우 자신의 통치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의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합니다. 인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가문의 천문학적인 치부 소식은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에서 썩어가는 부패와 불신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를 숙청하고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 시스템을 왜곡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과거 역사의 몰락한 왕조들이 보여준 행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때 과연 시진핑 주석은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공포로 다스리는 통치는 일시적으로 유효할지 모르나 진정한 충성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륙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정세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부패와 내부적인 갈등은 단순히 한 국가의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얽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륙의 권력 투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사이 태평양 너머 미국에서는 과거의 추악한 비밀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 세계 엘리트 계층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법부가 공개한 제프리 앱스틴 파일의 새로운 명단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명단에는 시진핑과 마윈, 그리고 왕치산과 전 지도자 장쩌민 등 중국 최고위층 권력자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그토록 악명 높은 인물의 기록에 등장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교육기관인 칭화대학교와 앱스틴 사이의 은밀한 접촉 정황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부 문서와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칭화대학교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앱스틴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들이 논의했던 핵심 사안은 미국 보스턴의 칭화대학교 분교를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35년 동안 재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던 수학자 구성동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2011년부터 앱스틴과 교류해왔으며 2016년에는 당시 칭화대학교 총장이었던 구용과 앱스틴이 뉴욕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구용 총장은 미국 방문 기간 중 앱스틴을 직접 만났고 그 이후 칭화대학교 측은 앱스틴을 베이징으로 공식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앱스틴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실제 방문은 미루어졌으나 구성동 교수는 앱스틴에게 중국 학생들의 미국 방문 비용 지원과 분교 설립을 위한 자금 후원을 지속적으로 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는 앱스틴 측에 어떠한 보답을 원하는지 묻기도 했으며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구성동 교수는 언론을 통해 자신은 앱스틴의 어두운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의 해명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마저 권력과 자본의 추악한 거래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중동에 타오르는 불길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에 가려진 부패, 그리고 거대 대륙, 중국의 권력 투쟁과 전 세계를 뒤흔든 은밀한 스캔들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벌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비극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인민의 안녕을 외치던 지도자들이 뒤에서는 가족의 배를 불리고 소수의 특권층이 법망을 피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3월에 거대한 폭풍이 예고된 중국 경제와 중동의 불안정한 평화, 그리고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의 사슬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거대한 권력의 붕괴가 작은 진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해왔습니다. 불투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넓혀주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흐름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횡포에 맞서 상식을 지키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들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